한국 사람들은 토종 이지암 선생님 하면 토종 비결을 떠올립니다. 매년 설날이 다가오면 자신이나 가족의 생년월일을 넣어서 1년 운수를 빼보는 온라인 사이트가 호황을 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토종 이지암 선생님은 토종 비결보다는 더 좋은 것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과욕설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과욕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종 이지암 선생님은 한산이씨 13세로 호장공 이응경 선조님의 12대 손이자 중시조인 한산부원군 문종공 모근 이색 선조님의 6대 손으로 수원 판관을 지낸 이치 어른의 사남으로 1517년에 태어나셨습니다. 문종공 모근 이색 선생을 기점으로 살펴보면 모근 1대손인 모근 삼남 양경공 이종선 어른이 모근 1대손이고 그 모근 양경공 이종선 어른의 세 번째 아드님인 문열공 존양제 이계전 어른이 모근 2대손입니다. 그리고 그 문열공 이계전 어른의 외아들인 이유 어른이 모근 3대손입니다. 그리고 그 모근 4대손은 모근 3대손인 이유 어른의 외아들인 이장윤 어른이 모근 4대손이 됩니다. 그러니까 토종 이지암 어른의 조부님이시죠. 그리고 그 부친은 이장윤 어른의 둘째 아드님인 이치 어른이 토종 이지암 어른의 아버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선조실록에 의하면 토종 이지암 선생님은 친구인 절친한 친구들이 사화에 연루되어 죽는 모습을 보고 또 과거에 급제한 이웃이 요란하게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고는 관직이 천하다고 여겨 과거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토종 선생은 세상을 유람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종 이지암 선생님은 서해의 섬을 돌고 또 조각배를 타고 제주도를 다녀오고 당진 포구를 기점으로 해서 일본과 서역을 오가며 교역도 하시고 또 아라비아 상인들을 따라서 아랍을 여행하며 해외 문물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여행을 할 때는 노쇠 솥을 삿갓 대신 쓰고 그 솥으로 밥을 해 먹으면서 여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율곡 선생과 함께 일본을 돌아보고 나서 임진왜란을 이미 10년 전에 예고하신 일도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신화처럼 설화처럼 후손들에게 전해져서 고종 때에 저술된 금계 필답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토종 이지암 선생님은 학문이 깊은 데다가 부모, 형제에 대한 효도와 우애가 널리 알려지면서 백성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늦은 나이에 정도전이 창안에서 시행했던 초야에 묻힌 재능 있는 이 선비를 천거하여 관직에 임명하는 제도인 유일제도를 통해서 조정에 천거되어 토종 이지암 선생님이 57세 되던 1573년에 포천 현감에 제수되었습니다. 토종 이지암 선생님의 일 중에 토종 선생 유사에 의하면 포천 현감에 취임하는 날 진수성찬으로 차린 밥상을 물리치고
작곡박에 우거직국 한 그릇만 올리라고 명하였습니다. 밥상도 자신의 삿갓을 넣은 상자를 사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포천 지방의 관리들이 취임하는 토정 선생에게 인사를 왔을 때 시래기죽을 내놓아 대접했다고 합니다. 백성들의 고혈로 호의호식하던 지방 관리들에게 이 거친 시래기죽은 고역이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토정 선생 유사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토정 이지함 선생님이 포천 현감으로 있을 때 상소문을 올리셨는데 그 상소문이 포천에 부임했을 때 올린 상소, 즉 이포천시 상소라는 상소문을 보면 토정 이지함 선생님이 포천 백성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려는 실체적 방책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토정 이지함 선생님은 포천현의 상황을 조속으로 죽게 될 거지 고아와 같으니 조정에서 긴급한 대책을 내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책으로는 부유한 고을의 곡식으로 포천에 굶주린 백성을 구할 것과 서해안의 염전을 포천현에 떼어주어 염전의 소금을 구물자로 환영하자는 방안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는 토정 선생이 영국의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보다 200년이나 앞서 국부론을 주창하셨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이 아담 스미스의 국가의 부의 본질과 원천에 대한 탐구인 국부론의 내용보다도 더 섬세한 이 포천 시상소는 그 국부론보다 200년이나 앞서 나온 포천 현감으로 재직할 때 쓴 이 포천시 상소, 바로 이것이 조선 최초의 국부론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국부론입니다. 그 내용은 포천현의 상황을 이를테면 어이없는 고아 비렁뱅이가 오장이 병들어서 온몸이 초췌하여 고열이 다하였으며 피부가 말랐으니 죽게 되는 것은 아침 아니면 저녁입니다 라고 쓰고 자세하게 그 방책들을 논하여 나갔습니다. 토정 이지함 선생님이 표천 현감으로 복무한 1년간 조정에 올린 상소 등 건의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병을 핑계로 포천 현감을 사직하였습니다. 그런데 토정 이지함 선생님이 포천을 떠나는 날에 고을 사람들이 길을 막고 만류했다고 실록에는 전하고 있습니다. 토정 선생은 포천 현감에 이어서 아산 현감에 또 다시 임명되었으나 아산 현감으로 복무한 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재임 중에 작고하셨습니다. 바로 아산 현감 취임 직후에 거린청을 세워서 불황인의 구호와 자활 사업을 펼치기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아산 현감으로 부임하자마자 토정 이지함 선생님이 설립한 빈민구호시설 거린청은 1884년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설립한 사회복지관 토인비홀보다 무려 300년이나 앞선 복지 국가기관이 되겠습니다. 토정 이지함 선생님은 토정이라는 호처럼 흙집에 살며 검약하고 절제 있는 생활로 일관하셨습니다. 팔도를 요람하면서도 말 한 필 빌리지 않고 걸어서 다녔고 또 천한 사람들의 일을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 매맞는 일까지 자청해 시험해 보기도 하셨습니다. 토정 선생 유사 등에는 토정 이지함 선생님은 배옷차림에 속옷을 짊어지고 새로 만든 모자를 쓰고 다니는 기행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토정 이지암 선생님의 기행 중에 소모섬 추위를 대비하려는 것이었고, 쇠 모자는 밥을 짓기 위한 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토정 이지암 선생님의 좌명은 토정유고에 실린 과욕설로 욕심을 가장 경계하며 일생을 사셨습니다. 토정유고에조차도 수많은 저수를 뒤로하고 시 2편, 논설 3편, 상소문 2편만 올리도록 하여 후세에 받을 칭송조차 뒤로 하였습니다. 유학으로 개국한 조선이 자팍을 경시하는 바람에 토정 이지암 선생님이 연구하고 집필한 천문, 지리, 기문, 둔갑 등에 관한 서적들은 유실되었고 간간히 부분적으로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뽑아보는 토정 비결도 민초들을 위해 만들었지만 후세 사람들조차 토정 선생이 저자인지 긴가민가하게 자신을 내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원래 토정 비결은 주역에 능한 토정 선생님께서 생년월일 생시와 주역의 괴를 이용해 평생 운수를 보는 사주팔자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운수에만 집착하는 삶을 살게 되자 원래의 토정 비결에서 생시를 빼서 재미로 1년 운수를 뽑아보도록 다시 토정 비결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토정 이지암 선생님은 토정 비결 대신 토정 이지암 선생님의 삶의 지침이 되는 중요한 진짜 비결을 토정유고의 과욕설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욕입니다. 돈만 아는 사람들에게 욕심은 본능이며 추구할수록 커진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나 토정 선생님은 욕심이 인간의 본성일지라도 부단히 줄여간다면 없앨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욕심을 적게 하는 과욕을 실천하다 보면 무욕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십니다. 욕심을 줄여라. 500년 전 토정 이지암 선생님께서 우리 후손들에게 남긴 진짜 토정 비결은 바로 과욕입니다. 1500년대를 사셨던 토정 이지암 선생님의 세계로 열렸던 그 넓은 개혁의 정신과 욕심을 줄이는 과욕의 정신이 현대를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어지는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